안녕하세요. 눈만이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성균관대 편입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 성균관대 논술 특징, 접근법 등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영상 준비했습니다. 1번 문제 답을 잘 쓰는 방법, 문제 3번 답 쓸 때 반론은 꼭 글에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량은 어느 정도로 쓰면 좋을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총 3개. 모든 문제가 1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진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잘 풀어야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답을 잘 쓰는 방법을 알면 서강대 준비에도 도움이 되니 서강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2024학년도 모의논술 발문과 제시문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1부터 제시문 4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이 아닌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입니다. 제시문은 총 4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4개고요. 문제 2번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문제 2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 1의 두 입장을 잘 분류해야겠죠.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은 논증형 또는 대안 제시형입니다. 문제 3번 발문에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하시오. 문제 3번 역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제대로 독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 1번의 입장을 분류를 잘해야 되고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 1 더하기 문제 2 자료 해석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들이 문제 1번을 중심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를 연계형 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성균관대 논술 특징, 접근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문제 1번 어떻게 접근해서 풀면 좋을지 살짝만 짚어보겠습니다. 1번은 제시문 4개를 상반된 입장에 따라 2개씩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불평등에 대해 제시문 1과 3, 제시문 2와 4가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제시문 1은 불평등은 시장 질서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악영향 해서 그냥 두면 안 돼. 제시문 3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국가 간 불평등 심화, 개선 이에 적극 노력해야. 쉽게 말해 두 제시문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제시문 2와 4는 불평등 자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재능과 능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개념어 혹은 핵심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성대는 그간 논술시험에서 1번 문제 채점 포인트 중 하나로 핵심어 제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예시 답안을 볼까요? 예시 답안에선 제시문 1과 3은 능력주의 한계와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 강조, 제시문 2와 4는 능력주의 옹호,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 이렇게 정리했네요. 당연히 훌륭한 분석이죠. 다만 제시문 2개를 각각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론이나 기능론으로 해설지에도 갈등론 얘기는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2022학년도 논술 인문 1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였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개인의 자유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필요에 따라 해도 된다 등 주저리 글을 풀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2024학년도 기출 인문 1에선 의문론적 윤리관, 결과론적 윤리관이 핵심어였습니다. 결론은 뭐다? 사회윤리 과목에 나오는 기본 개념 숙지하면 성대 논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어 모를 경우 글을 깔끔하게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해석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제시문을 통해 키워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치 성대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언급해 줬습니다. 하나 더, 문제 1의 경우 같은 입장별로 제시문 통합적으로 요약해야 A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먼저 개별 제시문을 요약하고 제시문 요약에서 끝내지 말고 각 입장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을 핵심 키워드로 다시 요약. 이 과정에서 입장이 유사한 제시문들 차이점도 녹여주고 이 정도가 출제진이 수험생에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 2024학년도 모의논술 발문 보면서 발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제시문을 요약하라고 돼 있지 않았죠. 그쵸? 입장을 요약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제가 개별 제시문을 먼저 요약하라고 얘기했고요. 말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개별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각 입장별 각 입장을 제시문의 근거에서 요약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게 베이직이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그 서두에 서강대 논술에도 도움된다고 말씀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지도 살짝만 볼게요. 서강대 2020학년도 모의 논술 제시문에 보면 로크의 통치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크가 저항권 인정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항권 얘기 글에 녹일 수 있겠죠. 실제 예시 답안에서 이 내용 녹였습니다. 권력이 법을 준수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고 국가보다 개인으로서 시민됨을 선택해 행동, 개인은 권력에 대항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취지는 네가 얼마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과 발문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글로 풀어 쓰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회의 윤리 과목을 촘촘하게 공부를 하시면 핵심 키워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사회, 윤리, 생윤이라고 요즘엔 부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과목들, 사회 탐구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제시형인 3번 문제에 대해 반론을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시 답안을 근거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론 써야 합니다. 왜? 학교가 제시한 채점 기준과 발문은 반론을 요구하니까요. 우선 출제진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1에 상반되는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내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의 논리를 가져온 후에 이 논리를 반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래 힘이 실릴 테니까요. 성대 논술 3번 문제에 반론 넣어야 해, 빼야 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마 반론 없는 예시 답안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2023학년도 논술 인문 2입니다. 3번 발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밝히고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예시답안 보면은 반론 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도 1교시 인문 1 논술에서는 예시답안 보면 반론이 실려 있습니다. 발문이 다르냐고요? 아닙니다. 발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그런데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 3에 단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뭘까요? 모두입니다. 모두.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이런 식으로요. 제시문 전부와
자료 전부를 활용하라는 말은 반론을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고요? 일단 2024학년도 인문 1 발문부터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일단 수험생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1. 주은 지갑 안에 있는 돈으로 표를 산다. 2. 지갑을 분실물센터에 신고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번을 택했다면 1번 주장을 펼치기 위해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시문과 자료가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1번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제시문과 자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발문은 제시문 모두, 제시문 1부터 제시문 4까지 각 자료 1부터 자료 3까지 전부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수 없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제시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주장을 글에 녹이면 되겠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반론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장글이 되기 위한 조건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논술문은 혹은 주장하는 글은 글을 읽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내 주장을 논리의 근거에 펼치는 글이죠. 글에 힘이 있어야 설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논리를 인지하고 그 논리의 약점을 짚어야 합니다. 약점을 짚기 위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재반박해야겠죠. 물론 그럼에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 2022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을 보면 반론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과 자료를 언급해 줬습니다. 제시문 1, 자료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2024학년도 인문 1에서는 예시답안을 보시면 반론만 짚었지 반론을 뒷받침하는 제시문이 뭔지 어떤 자료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문 취지에 따르면 모든 제시문과 자료를 글에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반론, 재반박 등 힘있는 글을 쓰기 위한 방법 등을 활용해 자신의 글을 정당화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반론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과 자료를 언급하지 않아도 각 제시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했다면 발문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점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대의 논술 분량 얼마나 쓰면 좋을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원고지가 아니라 줄눈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만 예시 답안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문제 1은 800자에서 900자, 200자 원고지 4매에서 4.5매 정도, 문제 2번은 600자 안팎, 3매 정도 되겠죠? 문제 3번은 700자 안팎, 3.5매 정도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써도 되고 덜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량이 아니라 발문과 제시문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 이해한 거에 바탕으로 글을 썼느냐겠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